자, 이제 붕괴 처리를 잠깐 한번 참조하실 텐데요. 여기 뭐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이 붕괴를 하거나 그러면서 하는 업무 부서에서 일하시지 않으면 뭐 이런 것들은 뭐 볼 일이 별로 없을 텐데, 자, 이제 우리가 회계랑 같이 연결되는 그런 얘기를 잠깐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요 얘기를 하기 앞서 잠깐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보세요. 자, 우리는 이제 판매 사항을 가지고 붕괴를 보여주는 게 다음에서 이어져 나오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실게요. 자, 판매상은 지금 매출할 때 8,000원만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올 때 5,000원 뜯겼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8,000원 거둔 금액에서 5,000원 뜯긴 금액을 마이너스 하시면 8,000원 빼기 5,000원, 3,000원만큼 지금 납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번 거를 계산할 때는 이제 붕괴 처리를 통해서 회계 처리를 통해서 얘가 법인이면 법인세, 개인이면 소득세라는 세부담을 지게 될 겁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번 거를 구할 때는 이게 번 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이때 당연히 8만 원에 판 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른바 매출되는 거죠. 그죠? 매출되는 거고 5만 원에 사온 건 뭐가 되겠어요? 매입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수익 비용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수익이 있고 비용이 있죠. 그죠? 자, 8만 원은 매출이니까 수익이 될 거고요. 5만 원만큼은 매입이니까 비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수익과 비용이 지금 나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부가세 10%씩이 지금 달라붙게 되잖아요. 그럼 이 부가세 부분을 어떻게 볼 거냐인데 이 8,000원만큼의 판매상 입장에서 상대방한테 받은 소비자한테 8,000원 받은 금액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때가 되면 세무서에다가 세금을 내야 될 금액을 받아놓은 것뿐이니까요. 부채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판매상이 사올 때 5,000원만큼 뜯긴 금액은 나중에 부가가세 낼 때가 되면 마이너스 해주고 있네요. 빼주고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낼 돈을 줄여주는 거니까 우리 붕괴할 때는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즉 수익과 비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가가세 부분은 수익도 될 수 없고 비용도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부채이거나 자산이거나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리고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붕괴를 한번 해봅니다. 아까 판매상, 자, 판매상 입장에서는 자 88,000원에 지금 돈을 받는데요. 그 돈을 못 받았다면 외상매출금이라는 걸 잡을 거예요. 잡고 매출 잡았네요. 8만 원. 그리고 사올 때는 5만 원만큼 뜯겼죠? 5만 원만큼. 이게 사올 때 부담했던 금액은 비용이겠죠? 비용.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5만 5천 원만큼 줘야 되는데 아직 안 줬으면 외상매입금이 될 겁니다. 뭐 현금 나가서 현금 나가는 거고요. 이렇게 요 붕괴는 뭐 계정 과목은 중요하지 않은 거겠죠? 요게 중요하죠. 이제 8만 원이 수익이고 5만 원은 비용이다. 인데 부가가세 부분이 수익과 비용으로 반영됐습니까, 지금? 자, 계정이 특이한 게 나오네요. 부가가세 예수금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게 부채 계정이에요. 부채다. 88,000원 받을 때 8,000원 더 받은 금액은 부채다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올 때 뜯긴 금액 5,000원만큼은 나중에 낼 돈을 줄여준다, 자산이다. 자,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때가 되면 이제 우리 아직 안 받고 뒤에 공부하실 텐데, 자, 우리가 과세 기간이라고 하는 걸 정해서 기간별로 이렇게 사올 때, 팔 때 뜯긴 거 또는 거둔 금액 취합해가지고 세무서에다가 세금을 낼 때가 이제 도래합니다. 그 세무서에 세금을 낼 때 이 8,000원만큼 부가세 받은 부분, 요 부분은 부채 잡았던 거는 차변으로 가면서, 왼쪽으로 가면서, 자, 이게 상계가 될 거고요. 그리고 5,000원만큼은 또 대변으로 가면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없어지면서 5,000원, 8,000원이 없어지면서 대변에 3,000원만큼 현금 나가는 걸로 될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우리 느낌 그냥 이렇게 붕괴를 한번 참고 삼아 말씀드렸는데, 자, 그래서 좀 이해가 좀 다 되시는 회계 쪽 업무를 좀 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쉽게 될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그렇지라고 넘어가시면 돼요. 일단 뭐 뒤쪽에 이것저것 얘기를 다 하다 보면 이해가 되실 거니까요. 자, 근데 참고 삼아 놓는 부분이 있네요. 아까 잠깐 얘기했던 접대비 관련 매입이라면 접대비에 관련된 매입은 매입의 공제가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럼 공제가 안 되는 이 5,000원만큼 금액이 여기 공제가 된다면 나중에 빼준다면 뭘로 처리하자고요? 자산 처리가 됐는데 공제가 안 되면 그러면 공제 안 되는 그 접대비라는 계정에다가 집어넣어서요. 다 55,000원 접대비로 봐버립니다. 즉 5,000원만큼이 중요한 건 5,000원이 뭘로 간다고요? 비용으로는 가는 거죠. 접대비에 포함하는 거예요. 접대비 관련해서 거래처에다 접대할 때 부가세 부담한 금액이 부가가세 할 때 공제가 안 돼버리면 이거는 법인세 등을 계산할 때 비용으로는 봐줘야 되겠죠. 돈은 나간 건 맞으니까요. 그래서 접대비 계정에 들어간다. 참고, 말 그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써있네요.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하는 요 놈을 해당 계정 과목, 이 해당 비용 등의 계정 과목에 가산회계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이제 붕괴가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어색한 얘기일 텐데 그냥 듣고 흘려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 느낌만 좀 가져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용어 정리를 좀 더 해보면, 자, 우리가 이제 아까 판매상은 8만 원에 판다. 그때 8천 원만큼 부가세 받는다고 했는데, 이때 8만 원을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했죠? 우리가 공급가액이라고 불렀습니다. 공급가액. 즉, 부가가세 10%가 붙기 전의 금액을 공급가액이라고 하고 있고요. 공급대가란 용어를 쓰기도 해요. 공급대가는 이른바 8만 8천 원이에요. 8천 원만큼의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급대가는. 자, 그래서 공급대가를 1.1로 나누게 되면 그럼 공급가액이 될 거고요. 공급가액에 부가세 10% 얹어야 되니까 1.1 곱하게 되면 공급대가가 될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밑에 하고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용어 정리 하나 한 거예요. 공급가액, 공급대가. 자, 우리나라 부가세의 특징. 자, 이제 다음 차시 이후에 이제 쭉 내용 정리할 텐데 그래도 기초적인 특징을 좀 갖고 가보자. 자, 우리나라 부가가세는 소비형 부가가세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요건 뭐 용어를 우리가 외우고 할 거 아니고요. 자, 어떤 얘기냐 잠깐 앞으로 잠깐 더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지금 우리는 어떤 하나의 흐름, 예를 들면 새우깡 제조업자가 새우깡을 제조했고 이걸 마트에 납품해서 마트에서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그런 흐름을 좀 봤다면 자, 요 흐름 안에서의 매출과 매입이 있고 등등 이런 것들은 좀 이해가 많이 되시는데 자, 이 판매상이요. 예를 들면 자, 판매상이 마트에 납품하려면 트럭이 필요하잖아요. 운반 트럭이. 트럭을 사왔습니다. 그러면 트럭을 파는 현대차. 현대차에서 파는 트럭을 샀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트럭 한 대가 예를 들면 2천만 원짜리 트럭이야. 근데 부가세 붙으니까 2,200만 원 주고 사오겠죠? 그때 부담했던 그 200만 원만큼의 부가세도 여기서 마이너스 하는 거 뭐라고 그랬죠? 공제. 그럼 마이너스 해줄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빼줄 거냐? 우리가 그냥 새우깡을 납품받으면 새우깡 납품받을 때 부가세 부담하고 있는 거 알겠어. 그럼 그거 빼주겠어. 이건 알았는데 새우깡이 아니라 자 내가 계속적으로 사업에 타고 다닐 트럭 같은 거 샀다든가 아니면 제조업자가 새우깡 만드는 기계장치를 구입했다든가 그럼 이때 부담한 부가세는 공제해 줄 거냐 마이너스 해줄 거냐 즉 어떤 중간재라는 그런 개념 원재료나 중간재 같은 것들은 공제가 된다는 게 머릿속에 딱 다가오는데 중간재가 아닌 이른바 자본재라고 부르는 것들이 이렇게 트럭을 사온다든가 기계를 사온다든가 이런 것들도 공제가 될 것이냐 이런 것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공제가 된다는 거예요. 다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른바 뭐라고요? 그게 이른바 소비형 부가가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보세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비형 부가가세, 자본재를 사올 때나 중간재 사올 때나 다 과세에서 제외한다는 표현은 매입세액으로 마이너스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무하실 때 기계를 사오거나 트럭을 구입하거나 그러면 세금계산서 끊어받아야 되겠죠? 끊어받아야지만 뭘 해준다고요? 마이너스 해준다고요. 끊어받지 못하면 마이너스 안 해줍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 그래서 받아내가지고 다 부가세 부담한 게 있으면 악착같이 받으셔야 돼요. 그게 중간재가 됐든 자본재가 됐든 다 공제가 될 수 있다. 공제가 되면 부가세 안 되는 거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죠? 자, 일반 소비세입니다. 또 특징이 일반 소비세는 별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특정한 품목에 대해서만 매기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어떤 품목이든 부가가세가 붙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모니터도 있고요. 여기 촬영 장비도 있고요. 그죠? 여기 칠판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책상도 있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뭐 이것저것 소비하시는 여러 가지 소파나 뭐 전기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눈에 안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생활 저변에서 소비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들은 모두 부가가세가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소비세. 근데 특정한 품목만 매기는 소비세가 있어요. 여러분들 매일같이 부담하시고 있는 세금이 있는데요. 그게 주세라는 게 있습니다. 주세. 술에 부는 세금이죠. 술을 소비할 때 내는 세금. 소비세라는 개념은 같은데 특정한 품목인 술에만 붙는 겁니다. 술에만 붙어요. 세율 꽤나 높아요. 소주나 맥주는 다 72%가 세금 매겨집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세금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담배도 세금 덩어리인 거 많이 아시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들. 자, 그런 주세나 또는 여러분들 고급 품목 같은 개별 소비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특정한 품목만. 근데 부가가세는 일반 소비세. 특정한 품목이 아니라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과세한다. 간접세 얘기는 아까 했습니다. 그죠? 법인세나 소득세 등과 달리 삼성전자가 내가 얼마나 벌었으니까 삼성전자가 세금 내야겠다. 그래서 세금을 내는 자와 그 세부담을 지는 자가 일치하는 게 직접세. 근데 우리 부가가세는 자, 소비자들이 소비하면서 부담하는 세금이긴 맞는데 근데 이거를 소비자가 내는 것이 아니고 아까 봤지만 제조업자나 판매업자 등이 걷어다가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차이가 난다. 간접세다. 다단계네요. 단단계로 한 단계만 마지막에 과세하면 편하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다단계로 한다. 어떤 실익이 있었어요?
매출과 매입이 맞아떨어져야지만 된다. 검증하다 보면 누가 거짓말하는지가 발각되는, 그죠? 이런 구조를 취하고 있다. 다단계 거래세. 전 단계 세액공제법 아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라고 나오는데, 이 소비지국 과세 원칙은 여기다가 적어놓긴 했는데요. 상당히 중요해서 적어놓긴 했는데, 요거는 뒤에 우리 영세율이라고 하는 걸 다루는 그 차시에서 자세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그냥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 있다. 이 정도만 느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